오지선다. 전 세계에서 1등과 2등을 모두 차지한 한국 기업, 그리고 그들의 치열한 1, 2위 싸움, 재미난 싸움 구경 한번 해봅시다. 과거에는 이 제품 하면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일본 산업이 몰락한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 비교평을 살펴보자. 오지선다만의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싸움 구경하는 게 가장 재밌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길가에서 싸움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싸움도 아닌 전쟁이라고 할 만큼 큰 싸움판을 자주 벌이는 두 회사가 있다고 해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바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가전 시장을 리딩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 가전업계 1, 2위를 다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전 제품을 선도하고 있어 두 회사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합니다. 출시하는 제품군도 비슷하죠. TV,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의 신제품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두 회사의 제품 출시 경쟁을 두고 가전 전쟁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어떤 가전 전쟁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재미난 싸움 구경 한번 해봅시다. 삼성과 LG가 서로 애가 났다라는 비방전을 벌인 8K TV 싸움, 아주 점입가경이었죠. LG 시연회에서 LG와 삼성의 TV 두 대에 같은 사진을 띄웠습니다. 육안으로는 별 차이 없었지만 현미경을 갖다 대보니까 한쪽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상대방의 QD LCD TV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살짝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두 회사 TV에 작은 글씨를 띄웠는데 자사 8K TV 제품은 선명하지만 상대방 제품에선 글씨가 뭉개져 보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숫자가 읽혀지시나요? 안 읽혀지죠. 가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헐, 일각에서는 세계 TV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두 회사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국내 싸움이 세계 싸움이라는 소리가 나오죠. 그쵸?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달 22일 같은 날에 초고용량 세탁기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 제품은 공통적으로 고용량의 제품과 AI를 이용한 세탁 기능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의 제품이니까 모두 뛰어난 성능을 지녔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렇다면 일본 기업 세탁기는 상황이 어떨까요? 일본 업체들은 글로벌 세탁기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퇴출 직전에 몰렸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GT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세탁기 수입국 1위는 한국으로 점유율이 무려 54.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사뇨, 히타치, 내셔널, 파나소닉 등의 가전 제조사가 있지만 한국에 밀려 완전히 기세가 꺾인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세탁기가 중국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중국 세탁기 시장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최우선 선택 항목이었으나 최근 삼성전자나 LG전자 세탁기가 지닌 기술 혁신이 세일즈 포인트로 급부상하면서 일본 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한 겁니다. 일본 가전은 혁신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업체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가전하면 일본 아니었어? 한때 펄펄 날아다니던 일본 대기업들이 최근 조용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전 명가로 불리던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등은 2000년대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분슌 온라인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 가전이 후퇴한 헤이세이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일본도 나름 싸우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중시하고 스펙은 높으나 디자인 문제와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또 기업 내 집안 싸움, 회계 분식 등 기업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던 소니는 TV 시장에서 큰 손실을 기록했고, 가전제품 생산을 위해 반도체를 만든 파나소닉은 90년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반열에 들 만큼 성장했지만 TV 등 가전 판매가 줄고 한국 반도체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작년 11월 액정 패널 생산 중지, 반도체 산업 철수까지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대규모 투자를 벌인 신사업 실패로 TV와 생활 가전 사업을 중단한 뒤 가전 부분의 주식 대부분을 중국 자본에 매각했고, 샤프 또한 홍하이 그룹에 인수되는 등 일본은 전자산업에서 뼈아픈 손실을 겪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인 면이나 기업 문화 면에서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일본. 그 옛날 가전하면 일본이었던 그 영광은 마치 버블 경제의 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그러들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 삼성과 LG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 자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럽 어느 나라에 가도 일본 간판 찾기는 힘들어. 간판이 있다면 LG, 삼성, 화웨이지. 30년 전이면 어딜 가도 일본 간판 투성이었지만 이제는 완전 옛날 이야기. 아직도 그 이미지로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다는 것이 일본의 문제야. TV 판매점에 가도 삼성이랑 LG가 메인이고 그 안쪽에 소니랑 파나소닉이 있는 느낌? 스마트폰 매장에는 일본 제품은 없는 데다 냉장고나 세탁기는 유럽 이외에는 한국이랑 중국. 그니까 젊은 세대는 일본은 스시와 도요타의 나라라고만 인식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야. 한국 가전이 세계에 천천히 침투 중이야. 언젠가 파나소닉이나 샤프, NEC가
기사가 잔뜩 진열되어 있던 호주의 가전 판매점에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LG, 삼성, 유럽 브랜드뿐. 그 중에도 한국 제품은 가격 이상의 품질로 과거의 일본 가전제품 같은 지위지. 이미 일본에는 세계를 석권하는 가전제품은 없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정보통신 산업은 기득권에 파괴돼서 일본은 완전히 뒤떨어져 버렸지. 정밀 부품 수출이랑 관광 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이야. 일본 대단하다고 매일 TV에 내보내지 말고 우선 인정하자. 틀렸다고, 졌다고. 일본 국민들 역시 일본 기업들의 가전 기술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LG전자의 LG 시그니처 냉장고가 지난 3월 10일 일본 가전대상 2019 냉장고 부문 1위는 물론 일본을 대표하는 103개 제품 가운데 2019년 최고의 제품인 대상에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가전대상에서 냉장고가 대상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뛰어난 가전 기술력을 일본도 인정한 거라고 봐야겠죠. 요즘에야 흔한 일이지만 2000년대 초기에 다른 나라 여행 중 삼성전자, LG전자 대문짝만한 광고를 보면 순간 감정이 벅차올랐죠. 두 회사가 하이테크놀로지의 대명사였던 일본 기업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섰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부심 뿜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곧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아, 설마 아직도 워크맨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지? 지금까지 오지산다였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는 오지산다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